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19쪽에 뒤에서 또 배울 텐데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와서 한 번쯤 얘기하고 아마 중간고사 전후에 오늘 지금 이 내용을 다시 배울 겁니다.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 오래된 얘기죠. 근 120년 전 얘기 같은데, 자,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뭐 현재 기업 경영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 군대에서도 이게 쓰이는 얘기죠. 군 조직이요. 우리가 그 돈을 버는 인간의 행동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죽이고 살리는 군대죠. 전쟁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군대 모든 곳에 사실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자, 19쪽에 중간에 이런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테일러인데, 자, 이 테일러 과학적 관리의 핵심은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쪽에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간 연구. 자, 시간당 몇 개를 만들어내느냐. 공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당, 자, 어떤 동작을 몇 번,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몇 번의 손을, 자, 댈 것이냐. 뭐, 한 번 대고 하나의 과정이 끝나는 제품도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번을 대야만 한 번 딱 제품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작 연구. 자, 그 다음에 분업, 인원의 배치. 왜 여기에 10명을 배치해? 여기는 5명만 해도 되잖아. 또는, 자, 이거를 왜 5개의 팀으로 나눠? 이건 10개의 팀으로 나눠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임금 형태. 자, 이게 그 대표적인 성과급이죠. 네가 한 시간에 몇 개를 생산했으니 얼마다. 또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거죠. 자, 작업 환경의 검토. 야, 이렇게 작업하면은 저 사람이 불편하잖아. 뭐 우리가 저 청소할 때 빗자루. 자, 이 짧은 빗자루가 있고 이 긴 빗자루가 있죠. 분명히 사람이 청소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차이가 나요. 몸이 어디가 불편하다, 아프다. 자, 저 사람이 오랫동안 아프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들한테 장애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생산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뭐 손이 큰 사람, 손이 작은 사람 등등등 여러 가지의 조건을 전부 다 쪼개요. 이게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꼼꼼하게 관찰을 한 거고, 뭐 이게 이제 원래 이 사람의 그 어떤 책을 보게 되면은 뭐 사람의 어떤 손의 이 각도, 우리가 뭐 조립 같은 거, 조립이나 이런 그 옛날 그 로봇이 없기 전에 그 상상해 보시면 되죠. 이럴 때 각도를 이제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힘들게 하지? 그럼 그 사람을 행동을 교정해 주는 거야. 너 지금 팔이 너무 벌어져서 좀 좁혀서 해봐.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꼼꼼하게 이걸 분해를 다 해냅니다. 근데 분해를 한다는 것은 관찰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20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과학적 관리법은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관찰해서 측정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이제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근 100년 전, 120년 전 얘기긴 한데, 이 과학적 관리론이만 제대로 지금 되더라도 이게 빨리 사업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거도 했다가 저거도 했다가 갑자기 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해결해야 했다가,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단계를 이 과학적 관리론에 따라서 제대로만 갖춰서 나갈 수만 있으면 상당히 조직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현재도 제가 볼 때는 적용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관리 원리론인데, 이거는 20쪽의 맨 아래 문단이요. 그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조직은 기술, 영업, 재무, 그 다음에 보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유통 보관 얘기하는 겁니다. 창고. 자, 회계, 관리.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전반적인 인사관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직은 기능별로 쪼개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계획, 아이디어, 그다음 조직화.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는 뭐라고. 이 조직화. 자, 지휘. 정확하게 그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지휘죠. 자, 조정. 안 맞으면 또 바꿔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통제. 자, 몇 시까지 반드시 뭐 해야 돼.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이게 통제죠. 이거를 조직의 원리라고 이제 주장한 건데, 지금 들으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뭐 웬만큼 중견기업까지는 기술, 영업, 재무, 유통, 회계, 관리 이 부서의 틀을 거의 못 벗어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 관리의 기본 원리를 이미 1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관찰, 깨달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21쪽에 항상 그 공무원 시험이나 뭐 어디에 자주 나오는 그 뻔한 거긴 한데 그 행정관리론 또는 행정원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관리자는 자, 21쪽에 그 영어 단어 쭉 나옵니다. 자, POSD, CORB 이거 뭐 저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거 외운 건데 계획, 조직화,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까지요. 자, 이러한 POSD, CORB를 관리자는 강화를 해야 된다. 자, 계획, 조직화,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방금 얘기했던 페이올의 그 주장하고 이게 비슷해요. 근데 약간 더 세분화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보고.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고를 받는 것도 잘해야 되고, 보고를 하는 것도 잘해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이게 더 세분화되고, 이게 더 세분화된 게 현재 뭐 전 세계의 기본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OSD, CORB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이거는 그 항상 이건 상식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22쪽에 그 인간관계론인데 이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호손 실험은 자 1927년에 자 호손이라는 공장 이름입니다. 자, 공장에서 실시된 이름인데 자, 연구 결과로 바로 넘어가세요. 22쪽입니다. 맨 아래줄. 자, 감독자의 그 행태가 직원들의 사기, 그 기분이 좋냐 안 좋냐, 그 다음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냈다. 조명을 어둡게 해도, 작업장에 조명을 어둡게 해도 불을 꺼도 생산성이 원래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게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열심히 면접을 한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작업한 사람들을 면접을 하다 보니까 밝혀진 것은 23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개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작업 조건이나 개성,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소속한 집단, 예를 들어서 뭐 A조, B조, C조의 관계에 따른 것이다. 이것을 밝혀낸 게 너무나 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어두워도 생산량은 불변한다. 여기에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감독자가 되게 중요하네? 그리고 일하는 사람끼리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네? 여기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비공식 집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새 회사에서는 동아리, 뭐 테니스 동아리, 골프 동아리, 무슨 등산 동아리를 이렇게 지원해줘요. 좀 웬만큼 큰 회사는 동아리 뭐 회식하라고 돈도 지원해주고 옷도 이렇게 같이 맞춰 입어 지원해주고 자기들끼리 친하게 돼야만, 좀 사이가 좋아야만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산성 또는 성과로 이어지면 정말 좋은 거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 그래도 회사 나와서 내가 출근해서 좀 이 정도 재미는 있어야지. 야, 내가 집에서는 재미가 없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집에서는 재미가 없는데 내가 작업장, 회사 나오니까 좀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런데 많아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사장님들, 개인 사업하시는 그 사장님들 보면은 제가 가끔 물어보죠. 집이 좋아요? 아니면은 업장 일하는 업장이 좋다 그래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뭐 남편하고 싸워야 되고 뭐 부인하고 싸워야 되고 애들 챙기고 뭐 짜증 나는데 내가 작업장에만 내가 오면은 편하대요. 뭐 작업장에 특별히 뭐 이렇게 근무하는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작업장에 있는 내가 사업장에서 뭐 사람들하고 뭐 그게 고용주가 됐든 종업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뭐 다니면서 일 같이 하고 뭐 돈도 벌고 이런 게, 여기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나는 직장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부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 비공식 집단이라는 게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왜 이게 조직이나 기업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야, 쟤네 우리 회사의 A조인데, 야, A조는 야, 저 화기애애, 보기가 좋아. 누가 봐도 좀 보기가 좋아. 자, 그럼 다른 B조, C조, D조에 있는 사람도 이 영향을 받아요. 야, 우리도 A조처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 뭐 예를 들어서요. 뭐 D조는 항상 뭐가 싸워, 분란이 많아.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 다른 조에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산량뿐만 아니라 그 조직 사이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게 뭐 임원과 뭐 저 그 구성원 이렇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론이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뭐 고전적 관리이론, 관리원리론, 행정관리론, 인간관계론 아주 간단하게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상 일단 여기까지 잠깐 마무리한 다음에 뒤에 영상으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